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 발생한 가운데 이 코로나19 백신 세부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고령층 접종을 시작하고 올 상반기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범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먼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약 364만 명에게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65세부터 74세 사이 약 494만 명은 6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추진단은 또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 등 66만 9천 명에 대해서도 2분기에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특수 장애아 보육교사 약 5만 명과 학교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 13,000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 49만 명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또 만성질 환자와 보건의료인,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에도 백신을 접종하는 등 상반기 동안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방역당국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은 본인의 건강도 보호하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이웃의 안전까지 보호해서 일상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인 수단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접종자의 1.4% 수준으로 99%가 근육통과 발열 등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 사례 16건 중 12건은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했습니다. 2건은 부검 후에 판정하고 다른 2건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23일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안전성과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기도는 확진자가 161명 늘어 최근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말 사이 수원과 평택의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그제입니다. 앞서 원생의 가족이 경기 여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였습니다. 원생과 교사 등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사흘간 16명입니다. 평택에서도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나흘간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안성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12일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원장의 가족과 교사, 그리고 교사 가족과 원생 등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추가로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직원 30여 명이 일하는 이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12일 택배기사와 가족 등 5명이 확진된 뒤 그제 택배기사 7명, 어제 가족 2명 등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단 사례를 포함해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1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161명이고 해외 유입은 0명입니다. 소규모 연쇄 감염 사례는 81명이었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확진자가 56명으로 집계되는 등 일상 감염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사업자에 대해 22일까지 진단검사 행정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어제까지 12만여 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경남 진주의 목욕탕 관련 누적 확진자는 엿새 만에 160명을 넘었습니다. 이 거제에서도 목욕탕을 다닌 유흥시설 종사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9명.
이 가운데 17명이 진주 파로스 헬스 사우나 관련 확진입니다. 합천의 70대 확진자도 목욕탕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이 목욕탕 관련으로 모두 18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엿새 만에 168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주시는 목욕탕 방문자 검사에 이어 목욕탕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 지역 목욕탕 98곳에 대해 2주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산청군 등 경남 7개 시군과 원정 목욕을 금지하는 등 공동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도 2차와 3차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도 확진자가 22명이 나왔습니다. 이들 확진자는 애초 거제 목욕탕 관련 집단 감염으로 파악됐지만 목욕탕 방문객이 유흥시설 종사자로 확인되면서 감염 경로가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 목욕탕 확진자 5명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모두 27명. 거제시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확인되면서 어제까지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42개 목욕탕에 오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흥업소는 오는 29일까지 2주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덜란드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최소 이달 29일까지 중단키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이번 결정이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보고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EMA는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세종이 4억 원을 넘기면서 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넘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19% 증가했습니다. 2007년 20% 넘게 오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4%에 못 미치는 52만 5천 호입니다. 서울은 41만 3천 호로 1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 기준으로는 약 92%인 1,300여만 호, 서울은 70%를 조금 넘는 180여만 호입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기준 1억 6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1% 올랐습니다. 세종은 1년 전보다 1.8배가량 오른 4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인 서울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70.2%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올랐는데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 5천 호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습니다. 공시가격안은 내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의견을 받아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별개로 이 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푸른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개발 정보 관련한 자료가 있었나요? 딸의 땅 투자를 검토한 흔적이 있었습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회 A 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 의원은
딸과 함께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이달 초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또 역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 공무원 B씨와 관련해 B씨의 사무실과 자택, 광명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역시 사준모가 함께 고발한 B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 가학동 소재 임야 793제곱미터를 4억 3천만 원에 본인과 가족 등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도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14명을 보내 포천시 간부공무원 A씨의 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40억 원을 빌려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국가수사본부 신고센터 등에 접수되는 투기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오늘부터 신고센터를 열고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앞서 총리실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LH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오늘부터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02-3150-0025로 평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오후 6시에 신고 접수가 마감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 부정 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정황,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센터장은 총경급 경찰 간부가 맡았고 5명의 전문 상담 경찰관이 배치돼 신고 업무를 담당합니다. 합수본은 제보로 접수된 의혹이 구체적일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시도경찰청에 배당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내사에 착수한 7명을 포함해 LH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합수본은 이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련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검찰도 향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LH 사태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검찰청도 LH 부동산 투기 관련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LH 사태에서의 검찰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전담 검사를 통해 영장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안과 범죄 수익 환수 방안 등을 경찰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부산경찰청이 부산도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일광신도시 땅 분양 업무를 맡은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상가 용지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직원은 전산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공도시 개발을 주관하는 부산도시공사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오늘 부산도시공사 청년감사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1시간가량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 등 상자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2018년 부산도시공사 모 직원이 부산기장군 일광신도시 분양 업무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직접 준주거용지, 즉 상가용지 일부를 낙찰받은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해당 직원이 당시 2등 입찰자보다 20% 높은 금액을 제시해 낙찰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을 매수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직원이 이후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중도금 납부일 등도 임의로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감사에 착수해 파면 조치했지만 해당 직원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해임은 과도하다는 결정을 최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일광신도시 사업은 전체 124만 제곱미터 규모로 예산이 5,800억 원이 넘게 투입됐고 아파트 9천여 가구, 입주민만 3만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입찰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낙찰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청장 A씨는 퇴임 넉 달 뒤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제곱미터와 부지 내에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인근 와촌리와 부동리 일원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기 9개월 전으로 산단 주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기도 과천에 단독 주택을 매각한 뒤 세종시에 정착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권유로 산 것이라며 투기 목적을 부인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차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거의 마치고 결과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포렌식은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청장은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한 확인인지를 묻는 질문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뭘 확인했고 뭘 할 건지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요. 이 전세난 속에 어렵게 구한 다가구 주택 전셋집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 10여 명이 2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축 빌라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얻은 31살 A씨. 하지만 입주 석 달 만에 법원으로부터 해당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같은 건물 임차인들을 확인했더니 세입자가 모두 8명. 자신의 확정일자가 가장 느려 건물 매각 대금을 은행과 다른 세입자에게 배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액 보증금 기준인 6천만 원을 넘겨 최우선 변제도 받지 못해 결국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 25살 때부터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일을 회사를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억 1천 만들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전세로 이제 살게 된 거죠. 엄청나게 분해요. 집주인 B씨의 다른 재산이 있나 알아봤더니 B씨가 소유한 다른 다가구 주택 역시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상황의 세입자만 약 10여 명, 피해 액수만 약 20억 원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 근저당 설정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과 액수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할 때 특약을 맺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임대인이 고지한 금액하고 차이가 났을 경우에 본 계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주고 최근 5년 동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6,400여억 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400여 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가상자산을 징세 대상으로 삼아 실제 세금을 징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서울의 한 병원장 A씨.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기 위해 수입금으로 암호화폐 39억 원어치를 사들여 은닉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은 채 국세청에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암호화폐로 바꿔 숨겼습니다. 가상자산은 금융거래 등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디지털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 2,400여 명을 적발해 모두 366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거래소를 통해 장시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거래 대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기획 분석을 통해 강제 징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갖고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또 대법원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무형재산으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투명화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이 되면 이 같은 은닉재산의 추적은 더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미얀마에선 어제 하루 3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는 계엄령까지 선포하며 시위대를 압박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어둠 속에서도 시위대 진압에 나선 군부의 총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군경의 잔혹한 폭력 진압에 시위대의 피해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어제 하루만 최소 3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최대 유혈 사태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위에 누적 사망자도 1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양곤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시위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ရန်ကုန်တိုင်းဒေသကြီးလှိုင်သာယာမြို့နယ်နဲ့ရွှေပြည်သာမြို့နယ်များအတွင်းအုပ်ချုပ်ရေးနှင့်တရားစီရင်ရေးဆိုင်ရာစစ်အုပ်ချုပ်ရေးမာရှယ်လောအာဏာကိုကျင့်သုံးရန် 군부의 탄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열정은 식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윈 카잉딴 부통령 대행은 여명이 멀지 않았다며 연방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며 소폭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68포인트 하락한 3045.71에 코스닥은 1.41포인트 오른 926.9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 통과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맞물리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했고 빅히트는 BTS의 그래미 어워드 수상 불발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전기차 신차 공개에 힘입어 3%대 강세를 보였고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KC피드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 식품주가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오른 1,13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가운데 옅은 안개가 뒤덮여 있어서 지금 공기가 탁합니다. 이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지금 시야가 답답한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이렇게 축적된 미세먼지에 내일 새벽에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까지 들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수도권, 충청, 호남과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농도 종일 매우 나쁨 단계에 머무르겠고요. 강원과 영남 지역에서도 나쁨에서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녁부터는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밤부터 중부와 남부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는 최고 40mm, 전남 지역 최고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